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되고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뭘 네. 잘못 건드린 것 같기는 한데 됐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영 마케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거는 메타 광고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메타 광고 CTR 8% 비법 예은 마케터님께서 대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2월 첫 라이브인데 2월 아. 또 이제 화이팅하고 해야죠. 열심히 저희도 일을 해보고 벌써 1월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눈 깜짝할 때 간 것 같아요. 그냥 1월은 진 않았어요. 진짜 눈 뜨니까 2월인데 되는 거 없겠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제가 아까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네요. 네, 해볼까요? 그러면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비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메타 광고예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인수하게 되면서 메타라는 브랜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두 가지 SNS를 메타 관리자 내에서 모두 운영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안에서 노출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형태의 광고로 광고 구성에 대한 제약이 좀 적고 다양한 상태로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맞아요. 메타 진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뭐 객단가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일상용품이나 다양한 걸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메타 광고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저는 추천하는 광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메타를 시작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정해야 하나요? 메타 일단 시작할 때 캠페인 설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메타에는 좀 다양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네. 확실히 목적을 좀 가지고 그 목적을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딱 맞는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메타에는 총 6가지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그리고 매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씩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캠페인은 이 6가지 중에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자주 사용하는 캠페인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잠재 고객이나 트래픽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트래픽으로 먼저 사용을 하다가 잠재 고객을 같이 진행하는 편인데 트래픽으로 먼저 유입량을 잡은 후에 잠재 고객으로 좀 전환까지 잡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캠페인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도 캠페인 어떤 캠페인인가요? 일단 인지도 캠페인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시켜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는 거에 목적을 둔 캠페인입니다.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도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면서 그래서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나 뭐 최근에 이름을 변경해서 좀 알려야 한다 싶은 그런 비즈니스인 경우 인지도를 위해서 브랜드를 좀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지도 캠페인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브랜딩을 위해서 인지도 캠페인을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트래픽 캠페인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이죠? 네. 어떤 캠페인인가요? 트래픽 캠페인은 좀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 캠페인인데요. 네. 홈페이지의 유의도를 좀 높여서 클릭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클릭을 유도해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시키고 방문자 데이터를 또 수집하는 데 용이하며 사람들을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샵, 웹사이트 아니면 앱 이렇게 다양한 랜딩 페이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샵에서는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웹페이지로 잠재 고객을 유입하는 경우 이 목표는 해당 랜딩 페이지의 트래픽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좀 행사를 한다거나 뭐 기획전을 한다거나 좀 재미있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설정해 두신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그쪽으로 설정을 해두면은 이탈률도 분명히 적어질 것이고 조금 이 사용자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도 많이 클릭을 유도하도록 만든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보통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트래픽 캠페인으로 많이들 시작하시잖아요. 맞아요. 트래픽 캠페인으로 일단 전 인지도보다는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음, 트래픽으로 했을 때 제가 많이 그러니까 노출도 진짜 많았고 클릭 양도 진짜 많았고 웹사이트 방문 수도 진짜 많았어요. 되게 그 데이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트래픽을 고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트래픽으로 하셔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세 번째 참여형 네. 캠페인이 있는데요. 뭐 게시물 좋아요나 댓글 공감 이런 이벤트 응답을 눌러서 참여와 관련된 캠페인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동영상 조회, 메시지 등 참여형으로 팬덤을 모으고 싶을 때 사용되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게 하려는 경우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벤트적인 응답들을 많이 받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음,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이 있을까요? 참여형 캠페인이?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해당 캠페인을 저희도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마케팅을 당하고 있는 마케터지만 마케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여형 캠페인 약간 댓글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약간 너무 구식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좀 자극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되게 많은데 뭐 8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아니 뭐 지금 내 얼굴로 살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아래에서 뭐 댓글로 막 뭐가 좋느니 뭐가 안 좋느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근데 그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은 갑자기 무슨 홍보가 나온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게 참여형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저도 많이 쓰는 캠페인이죠. 잠재 고객 캠페인인데요. 잠재 고객 캠페인은 잠재적 고객의 정보, 나이, 연락처, 이메일 등등을 수집해서 브랜드나 서비스나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돌리는 캠페인입니다. 네. 주로 병원이나 의원 또는 뭐 보험사 등의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DB 업종이군요. 네, 맞습니다. 잠재 고객의 목표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DB 업종에 알맞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DB 업종을 저도 하고 있는데 잠재고객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확실히 상세 타겟 같은 것도 잘 설정을 해놓으면은 전환이 조금 잘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앱 홍보 캠페인도 있죠. 네, 앱 홍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앱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캠페인입니다. 잠재 고객이 앱을 통해 구매하거나 뭐 새로운 앱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이 캠페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집행 전에 좀 앱 픽셀이라 불리는 SDK를 필수적으로 좀 설치를 하셔야 제대로 된 캠페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캠페인. 네. 지금은 판매 캠페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 판매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앱을 방문하도록 만드는 캠페인인데요. 네.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커머스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려는 경우 이 판매 캠페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장바구니에 담기 아니면 다른 구매를 하기 이런 등등의 다른 행동에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잠재고객 캠페인 픽셀을 설치를 할 때 매출 캠페인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픽셀을 장바구니 담기에 적용을 한다던가 뭐 구매하기에 전환을 한다던가 여기에 거기에 씹어 넣으면은 너무 괜찮은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이 있는 만큼 각 캠페인들의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좀 정확한 목적이 있으시면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그 KPI에 따라서 캠페인을 좀 적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인지도 캠페인을 먼저 돌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데이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으로 돌렸을 때 데이터가 너무 안 좋길래 이거 왜 그럴까?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인지도 캠페인 말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렸을 때 데이터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KPI에 따라서 캠페인을 설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노출 구좌죠. 되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하는지 아니면 전환 캠페인을 돌리시는지 이것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 중에 분명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겠지만 오디언스나 메신저 여기서는 저희는 조금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페이스북 인스타 이 두 개만 노출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만 아니면 인스타만 이렇게 노출을 하도록 좀 저희는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노출 구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메타 광고 하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디언스 네트워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와 같은 메타 계열의 플랫폼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되면서 좀 광고비가 제대로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같은 보통의 노출 구자는 7일이라는 머신러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종료는 7일 이내에 5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했을 때 네. 머신러닝이 종료가 되고 캠페인이 활성 중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광고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일주일 정도의 학습 기간을 통해서 광고 최적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좀 오디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메타 제휴 웹사이트나 앱 광고 아니면 추가로 게임 리워드용 광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 리워드 같은 경우는 강제로 영상을 시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노출은 맞아요. 많이 되는데 시청 시간도 길지만 전환율은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고비는 좀 나가지만 머신러닝 기간 동안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바로 효율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노출 구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머신러닝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일 이내에 5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했을 때 머신러닝이 종료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7일 이내에 5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한된 머신러닝이 떠요. 그래서 좀 전환이 잘 일어나는 어디서 전환이 잘 일어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진이 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메타는 보통 이커머스가 좋다고 하는데 혹시 네. DB 업종도 괜찮을까요? 업종은 펫보험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뭐가 있을까요? DB 업종. DB 업종 이커머스 너무 좋죠. 네. 메타는 이커머스가 정말 좋다고는 하는데 DB 업종도 물론 메타 광고 잘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어떤 캠페인으로 하면 좋을까요? 확실히 뭐 픽셀 설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커머스처럼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는 없지만 DB 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고객 캠페인이 있어요. 아침이라 입을 안 풀리셨나 봐요. 아, 진짜 힘드네. 잠재고객 캠페인에서 이제 네.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업종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캠페인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DB 업종도 메타가 방금 말씀 주신 잠재고객 캠페인이나 해당 캠페인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펫보험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게 되게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펫 같은 거 인스타에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메타도 메타 저는 추천드려요. 그거 펫보험은. 확실히 뭐 반려동물 뭐 키우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 맞아요. 계속해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층도 따로 잡을 수 있기 네. 때문에 DB 업종, 플랫폼, 메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아까 노출 구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좀 다양한 노출 지면이 있는데요. 네. 뭐 피드나 뭐 스토리, 많이 보실 릴스나 돋보기 이렇게 네. 노출 지면들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맞게 아니면 사용하실 소재에 맞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지면들을 선택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피드랑 스토리, 릴스 다 이제 과금되는 어떤 건 CPC가 높고 어떤 건 낮는데 뭐 전환율 어떤 거 높고 낮고 이런 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업종이면 어떤 구조를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냥 아무 사이트로 이어지게 메타 광고를 돌리게 되면 좀 데이터를 쌓는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메타 광고는 로그인 기반으로 리타겟팅이 좀 확실히 잘 되는 그런 광고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페이지까지 들어온 사람, 아니면 장바구니까지 넣었던 사람, 구매를 했던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쌓아서 리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메타의 장점인데요. 네. 그래서 유사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등등 세부적인 타겟팅을 다 활용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겟팅들을 활용하시려면 사이트, 즉 홈페이지에 픽셀이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네. 스마트 스토어나 모두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지 같은 경우는 픽셀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랜딩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타겟팅 또한 활용을 하지 못한 채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노출은 가능하나 제대로 된 광고 효율을 위해서 픽셀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메타 광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만 했어요. 저희 적는 걸 까먹어서. 자, 이제 비법.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KPI에 따른 캠페인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출되는 구자. 노출 구자 확인. 오디언스. 이거죠. 오디언스. 메신저. 보다는 인스타, 페이스북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수동 전원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모수가 쌓인 후에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돌려도 너무 좋아요.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돌리면은 그것도 나름 효율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출 구자 선택을 했으면 그리고 랜딩 페이지 꼭 확인. 랜딩 페이지가 좀 이상한 데로 떨어지게 돼버리면은 제 이탈률이 확 나와 버리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어느 매체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상세 페이지인지 맞아요. 완전 그 메인 페이지인지 이런 것조차도 되게 중요하게 되게 귀찮다고 그냥 메인 페이지로 다 랜딩을 떨어뜨려 버리면 거기서 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고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뭐 구매를 이루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을 때 랜딩 페이지는 꼭 그 구매단에다가 랜딩 페이지를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또 확인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제 본격적인 CTR 비법을 네, 저희 영상에 준비했는데요. CTR 8%의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CTR은 광고의 총 노출수 대비 클릭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광고 콘텐츠가 좀 매력적일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선배님의 비법 뭐가 제 있으실까요? 비법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저의 이거 약간 영업 비밀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얘기를 잘 아, 살짝만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게 광고를 설정을 할 때 문구를 5개 정도 넣는 편이거든요. 저는 문구를 5개 넣고 제목도 한 2-3개 정도 넣어가지고 나이대에 맞게 문구를 소구점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 나이대에 맞게 연령별 소구점을 활용한 문구성. 확실히 메타는 연령대로 이렇게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좀 활용. 네, 개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광고 문항과 제목 그리고 설명 오늘 다양한 버전으로 작성. 저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메타 소재 후킹성이 있어야 조금 반응이 있다 보니까 소재 A/B 테스트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는 확실히 노출되는 그 이미지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게 이미지나 영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재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 마케터님은 있으실까요? 비법. 그리고 네. 이것도 좀 영업 비법이라 어떤 게 있어요? 비법. 콘텐츠를 되게 예은 마케터님은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콘텐츠를 진짜 잘 만드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컨텐츠랑 그 소재가 진짜 메타에서 확실히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후킹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꼭 단일 이미지가 아니어도 되죠. 영상을 영상도 사용을 있고 해도 되고 슬라이드 형식도 있고.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저도 슬라이드도 해보고 영상도 해보고 단일 이미지도 해봤는데 물론 업종에마다 다르겠지만 슬라이드보다는 단일 이미지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는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넘기기보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거에 후킹을 좀 받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네. 메타 광고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추천하시나요?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은 어떤 어드밴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진짜 업종마다 달라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일단 저는 맨 처음에 그런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동 캠페인 약간 이런 걸로 하고 나서 좀 데이터 쌓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오시네. 그러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CTR 8%의 비법. 메타에 대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질문이 많이 없기도 하고 메타에 대한 조금 꿀팁 같은 거를 전수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꿀팁. 근데 진짜 캠페인은 많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 안에서도
광고 그룹을 많이 나눠보고 소재별로도 많이 나눠봐가지고 어떤 소재가 더 좋은지 어차피 그 안에서도 좀 잘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는 그게 더 잘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재가 진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연령대나 아니면 타겟팅, 뭐 잠재고객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해보셔서 어디에 맞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면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질문 하나 읽어볼게요. 혹시 메타 광고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있고 수동 캠페인이 있던데 초기 런칭 단계에서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좀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수동적 수동 캠페인으로 저희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어드밴티지보다는 수동 캠페인, 수동 전환 캠페인을 먼저 해보시고 데이터를 좀 쌓고 모듈을 좀 수집을 한 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밴티지라고 효율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데이터를 쌓고 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겟을 잡을 때도 상세 타겟을 잡은 캠페인과 안 잡은 캠페인도 또 이게 데이터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메타 광고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CPC가 얼마고 CTR이 얼마고 전원이 얼마나 일어났고 이런 거 다 확인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논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도 되게 데이터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영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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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비싼 상품도 메타 광고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비싼 고관여 같은 제품들은 솔직히 메타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관여 상품들이 훨씬 많이 잘 팔리고 데이터도 좋고 훨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메타 네. 광고에서. 맞아요. 메타 광고에서 쇼파 이런 광고를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타겟이 안 나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쇼파를 그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여가 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쇼파를 구매하기보다는 맞습니다. 뭐 틴트를 하나 구매한다거나 그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관여 상품을 좀 더 메타 광고에 추천을 드립니다. 비싼 상품,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메타 광고로는 약간 브랜딩을 한다던가, 뭐 이벤트나 뭐 그런 기획전을 한다던가 이런 정보성 같은 그런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다면 그런 거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런 용도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매체마다 나오는 구조가 너무 달라서 메타 광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구글 광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비싼 상품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가구 제품을 판매 중인데 추천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구글을 너무 추천드립니다. 구글도 유튜브에도 노출이 가능하고 지메일, 뭐 언론사 지면 이런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노출 구자가 있기 때문에 가구 제품이면 또 유튜브에 많이들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가구 꾸미기, 뭐 네, 홈스타일링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구글 쪽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럼 이제 광고비만 쓰고 좀 효율이 없게 메타 광고 좀 집행하시지 말고 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데이터가 쌓이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 제품에 맞게끔 설정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 많이 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효율을 좀 해보시고 뾰족한 타겟팅으로 좀 광고를 진행하시는 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모두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은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요. 계속해서 돌리고 해봐야 하는 그렇죠. 부분이. A/B 테스트 꼭 필수적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원래 저희가
30분쯤 진행을 하면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시 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언제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 주세요.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광고주님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다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광고주님도 같이 해야 돼요. 저 이제 2월 시작이니까 네. 같이 열심히 열심히 2월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1월이 지났네요. 진짜 시간 빠르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오늘 메타 광고 CTR 8%의 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저희만의 영업 비밀은 다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화이팅 하시고 저희도 화이팅 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2월도 힘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